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희 서울시 출입하는 소한욱 기자를 연결해서 조금 전에 키워드로 전해드린 승차 거부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한욱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소한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상 통화로 보니까 회사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이미지가 귀엽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아유, 목도리도 하시고. 야외인가요, 선배? 밖인가요? 예, 지금 시청 2층 기자실 한쪽 구석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좀 다들 이렇게 구석에 계셔서 참 저희가 죄송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바쁜데. 우리 기자들이 참 해맑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그런 것 오늘따라. 같아요. 오늘 저희 해맑은 기자 특집. 네, 알겠습니다. 목이 좋은데. 네. 목이 좋아. 네. 그러게요. 자, 이게 사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뭐 택시 회사가 서울시 네. 상대로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 승차 거부로 60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그 법인 택시 회사가 29곳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14곳이 네. 서울시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지난달 14일에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네. 택시 회사가 졌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겼다.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그런 판결문입니다. 제가 그 법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 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뭐 그렇죠. 예, 재판하신 판사님들도 아마 승차 거부 당해보셨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실제로 승차 거부가 여전히 많죠? 우선 아직까지 승차 거부가 서울시 이제 주요 지점, 밤에 술 네. 많이 드시는 홍대 입구라든지 아니면 네. 강남역 일대 이런 곳에 나와 보시면은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승차 거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약 1,918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1,900건이 이미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소요들까지 감안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승차 거부 신고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뭐 승차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운행 정지 처분은 작년 11월까지 원래 구청 소관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내리는 건 구청 소관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가져와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서울시가 내린 운행 처분을 내린 곳이 29곳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총 내린 게 29곳이고 그 중에 이제 14곳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사실 택시 앱 사용을 안 해요. 좀 약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골라 태우는 게 가능한 택시 앱이 있다면서요. 그게 카카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요즘 카카오 네네. 택시나 네네. 티맵 택시나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목적지가 같이 떠요. 뭐 나는 강남역에 갈 거다 이런 걸 아마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 네.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그런 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상 간접적인 승차 거부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네. 택시 플랫폼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승객들이 택시 카카오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티맵 택시 같은 경우는 목적지를 입력을 한 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중개 사업자가 택시 운전 기사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하면은 그 고객분의 목적지가 바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셈인 거죠. 실질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승객들을 골라서 태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관련 법안을 좀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작가님 소한욱 기자의 입과 밑에 자막이 계속 겹치는데 예, 그래서 아니요 그건 저희가 조정할게요. 예, 저희가 조정할게요. 됐어요. 그 자막을 조금 빼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차 거부가 소한욱 기자가 말한 대로 뭐 1,900 몇 건인데 솔직히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어차피 그렇죠.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승차 거부를 통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더
소비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승차 거부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조금 안내를 좀 해주시죠. 일단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광고하고 있는 120 다상 콜센터라고 아실 네, 겁니다. 네. 서울 시민분들께서라면은 뭐 시청이라든지 시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실 때 항상 이렇게 뭐 120 다상 콜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나오는 거 한 번쯤은 저도 들어보셨을 들었어요.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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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서울시의 모든 민원은 다상 콜센터로 통하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셨다 그러면은 즉각 바로 다상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산 콜센터에 걸었으면 내가 어디서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했으면 택시 번호는 뭐고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확보. 예를 들면 그렇죠. 승차 네. 거부를 했다는 걸 뭐 안에 타서 일일이 녹취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승차 거부를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어느 기사님이 어떻게 했다. 그 나중에 입증하기 힘들까봐 뭐 사진을 찍어야 되나? 녹음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걸? 일단 120 다산 콜센터는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네. 말 그대로 콜센터 직원들이 그걸 다 받아 적는 시스템이에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 번호 그리고 그 사업자가 어딘지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곳을 아셔야지만이 이제 택시 승차 거부 신고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제가 출입 기자라서 서울시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택시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차 거부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 고객을 택시 기사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그 택시를 타는 승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실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입법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전에 잠깐 플랫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울시 택시 물류과에서 올 하반기에 그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 기사분들이 그 승객이 목적지를 모르게 안 보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배정될 수 있게 입법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네.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무래도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법원이 이런 조치를 이런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올 연말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택시의 불친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타다 논란의 핵심에도 또 그게 들어있는 사안이고 이런 그 선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소환욱 기자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아까 전에 제가 2시쯤에 그 택시 물류과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과장님이랑 좀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택시 기사분들한테도 기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0월까지 그 민원이 3,839건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줄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1,900건이 조금 넘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수요가 많은 곳이 보통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홍대 입구, 이태원 쪽 이쪽은 네네. 서울시가 연말에 단속을 세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 주변에 보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 네. 승차 거부를 당하셨다. 그럼 주변에 틀림없이 서울시 공무원이 있을 거니까요. 그분들한테 아. 신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개인 택시 그 사부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 부제를 평소 때보다 열흘 정도 일찍 그 부제를 해지를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연말에 더 많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거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연말 연시에 이렇게 친구분들이라든지 네. 안심하시고 그렇게 모임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소환욱 기자. 네, 서울시 출입하는 소환욱 기자를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너무 해맑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보다 화면이 더 약간 뭐라 그러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동안이네요. 이게 필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필터를 조금 적용을 시켰어요. 필터를 켰습니까? 네. 예, 예. 저희가 뭐 차마 이렇게 저희 나와주셔서 말을 못했는데, 네, 팔보채 사상 처음으로 필터를 킨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유. 뽀샤시 필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제 이따 회사 들어서 공유를 살짝 좀 얘기해 해주세요. 주시면. 네. 기자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쁜데 고맙습니다, 소환욱 기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승차 거부 운행 정지와 관련해서 서울시 출입하는 소환욱 기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